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틀 전 크게 상승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까지도 가격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준 68,400달러까지 상승했던 가격 대비 다소 하락을 하였지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승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려는 현재 과연 2024년 말 현재의 가격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7% 상승한 67,7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더리움은 0.35% 하락한 2,618달러대, BNB가 1.06% 하락, 솔라나가 0.56% 하락, XRP가 2.66% 하락한 0.54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7.7%,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6%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향후 몇 년간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며 이 금을 매입하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데일리 호들에 의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약 35조 7,1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가부채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고하게 되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들은 미국의 지출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이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입법자들은 여전히 지출 확대를 계획 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출 확대 계획이 중요한데요. 인프라 개선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방위비 지출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고위 임원들, 즉 입법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국가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요. 사실상 입법자들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OA는 국제통화기금이죠. 이 IMF의 예측을 인용해 미국의 지출이 2030년까지 국내 총생산 GDP의 8%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재정 압박으로 인해 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다음은 금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메모를 통해 밝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금보다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1월 현물 ETF의 승인 이후로 승인된 지 10개월여 만에 20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금은 이러한 기록을 달성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요. 비트코인은 10개월, 금은 5년이면 이제 60개월이죠. 6배 빠르게 달성을 한 것입니다. ETF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은 현재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글로벌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록의 현물 ETF, 이 단일 ETF로 3개월 내 최대치인 3.93억 달러가 유입이 되며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되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매력은 단순히 자금 유입이 아닌 그 독특한 본질에서 나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언제 어디서든 순식간에 거래와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죠. 이 금은 물리적인 형태 때문에 보관과 이동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지만 비트코인은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해 더 실용적이고 유동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자산인 금을 뛰어넘어 디지털 시대에 더욱 적합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기반의 개인 자산 관리자들로부터 시장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올해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만 달러 돌파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아시아 자산 관리자들 암호화폐 시장 진입 가속화, 연말 비트코인 10만 달러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기반의 개인 자산 관리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점점 더 많이 진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의 패밀리 오피스와 고액 자산가의
76%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고 16%는 향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 58%가 암호화폐에 노출돼 있고 34%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라는 것에 비해 이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응답자 대부분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 이제 높은 수익률을 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견해가 우세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응답자의 31%는 올해 4분기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들은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 암호화폐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로 극초입 부분으로 실제 진입한 듯한 느낌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 초미의 이벤트이죠. 미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처음 해리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뒤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컨벤션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승기를 트럼프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은 미국을 위해 일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놓고 한국을 ATM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트럼프의 당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이 해리스 후보는 크립토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합니다. 이 속으면 안 됩니다. 해리스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규제를 잘 마련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지금 SEC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이 투자자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막무가내로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 트럼프는 완전히 크립토로 기울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라면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는 것으로 통제를 하자라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 크립토 씬에서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아예 크립토 프로젝트를 시작해버렸죠. 적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을 규제한답시고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SEC 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SEC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친크립토 인사를 위원장에 앉히게 된다면 크립토 발전 가능성은 한층 힘을 받게 됩니다. 일례로 SEC와 리플의 소송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소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XRP의 증권성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증권성이고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이제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2023년 7월에 나왔던 약식 판결의 결과를 보면 토레스 판사는 초기 기업 판매분만 증권성이 있다라고 보았고 개인 판매분은 증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장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 11월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 트럼프 때는 2월에 취임을 했죠. 이 미국 선거 시스템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박빙의 경우 소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묘하게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 걸려 있습니다. 이 시기는 비트코인 사이클과 겹쳐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때인 거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이런 움직임에 불을 붙일 겁니다. 한국에 대선 테마주라는 게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붙는 게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선 테마는 놀랍게도 비트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친 비트코인 인사가 되어버린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비트코인의 폭발적 수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자산 목록에 비트코인을 가지게 될 거고, 실제로 지금도 미 FBI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월렛이 전체 보유 탑 10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더구나 중국 역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 경쟁이 붙는다라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겁니다. 사실 금은 중국이 비빌 수 없지만 비트코인 정도는 미국에 비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런 수요 폭발을 행복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시간 72일하고 1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액츄얼 인베스트먼트 실제 투자 금의 경우는 2,500불, 한화 약 300만 원 정도 되며 그리드 프로피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25% 626달러. 이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미실현 수익 롱 포지션을 통한 미실현 수익의 경우는 40% 1,000달러, 토탈 프로핏은 1,62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SEC의 항소 관련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항소 법원이 리플사에 대한 미 SEC의 항소 필수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존 마감일에서 이틀 연장 18일로 정정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SEC의 항소 연장 결정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이미 상당한 법적인 패배를 경험했고 이번 항소 자체가 과연 그들이 원했던 전략적 움직임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을 통해 우리는 SEC가 어쩔 수 없이 항소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SEC의 행동 패턴을 고려할 때 이미 물러서기엔 체면상 쉽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선택한 것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SEC는 그동안 리플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항소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미 해왔던 행동들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직면한 것인데요. 이 항소 자체가 리플의 입지를 뒤흔들기보다는 SEC가 그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결국 이번 연장은 SEC가 명확한 전략 없이 단순히 시간만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리플사는 이런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SEC의 항소가 본질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리플은 이번 소송을 발판으로 더 큰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항소를 연장하긴 했지만 리플사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자들은 SEC가 마지못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거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송 연장이 아니라 SEC의 한계와 리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암시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SEC는 본질적으로 항소할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행동들이 SEC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거죠. 이제 투자자들은 마음 편하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 항소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7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2024 국정감사에서 크립토 관련 금감원장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내 이슈가 전체 코인마켓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을 잘 팔로우업 해야 합니다. 특히나 2022년 만들어진 트래블 룰이 현재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만 해도 국내 정책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먼저 이제 따져보려는 문제는 K뱅크입니다. 이 K뱅크의 업비트 자금 평준도가 18.1%로 나타나는데 과거에 비해 완화된 데이터라고 해도 한 은행의 자금 비중이 특정 기업의 5분의 1이나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실제로 K뱅크가 업비트와 이제 계좌가 연결이 되면서 이용률이 뛴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 원장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뱅크의 업비트 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권고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권고와 지도라는 말은 구속력은 없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 결국 기업의 자율권에 맡기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당장 코인의 세금도 못 매기는데 국회에서 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기적으로는 코인 거래소와 은행들의 1대1 매칭을 깰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한국 주식시장과 같아지는 건데 현재 어떤 주식 거래를 하든 모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코인은 그 위험성 때문인지 하나의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만 계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재연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떤 거래소가 어떤 은행과 연장을 하니 못하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은행과 거래소의 1대1 매칭이 풀리게 될 거고 모든 은행에서 코인 거래소와 계좌 연결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코인 거래소가 법적 규제를 받아야겠죠. 이 세금 정책도 실제 실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과세는 된다라고 말만 나오지 쉽게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율이 빠질 것이 두려워서 당이나 정부가 쉽사리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 은행과 코인 거래소에 매우 많은 제약을 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규제는 풀리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장점으로 K뱅크 같은 은행들의 지나친 거래소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들게 될 겁니다. 이 투자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한국에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면이 있죠. 그 덕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코인 거래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빈 깡통이 되는 것은 막은 거죠. 현재 글로벌적으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해지려고 하기 직전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권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온 듯한 모습을 보이죠. 지난 1월 승인된 현물 ETF로 인해서 확실하게 양지로 올라온 듯 보이지만 규제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의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확실하게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 전이 바로 현재 지금입니다. 제가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